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아더맘입니다. 동행자님들 운전 많이 하시죠? 저도 한 23살 때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런데 저 운전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26에 이제 큰아이를 낳고요. 한 2~3살 정도 됐을 때 뭐 여기저기 구경을 다니죠. 이렇게 남편 없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바깥에 체험을 시킬 때도 저는 차를 타지 않았어요. 그냥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경기도 용인, 하남 이런 곳에서 살았는데요. 그때 이제 차가 아무래도 막히니까 에이 그냥 걸어 다니면 되지 뭘 저렇게 복잡한 곳에 차를 끌고 다녀 이러면서 이제 그냥 지냈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앞에 안고 뒤에다가는 뭐 기저귀 이런 거 넣어갖고 다니면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운전을 자유자재로 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유 그때 참 고생도 많았다. 아이를 차에다 태우고 다녔으면 그렇게 막 허리 아프게 다리 아프게 다니지 않아도 됐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식을 아예 나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주식은 도박이고 돈은 열심히 일해서 적금을 붓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그냥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주식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었는데 지금은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서 아, 돈 버는 또 다른 방법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실천하고 또 수익도 얻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요. 처음에는 차들이 많이 없는 도로를 다니죠. 그래도 좀 긴장이 돼요. 그래서 등받이에 등도 제대로 기대지 못하고 허리 꼿꼿이 세워서 이렇게 긴장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그렇듯이 처음에는 주식 투자를 할 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도 굉장히 긴장이 되고 이거 괜찮은 건가 싶지요. 그렇지만 그게 익숙해지면 뭐 그런가 보다 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는 은행의 적금 이자보다 훨씬 많은 그런 수익을 얻게 되면 아 괜찮네 라는 안도를 갖게 되죠. 마찬가지로 서울에 아주 도심을 갈 때는요. 더 긴장이 되죠. 그렇지만 그때도 그냥 운전의 기본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서고 가고 그리고 차선 변경하고 주차하고 운전할 때는 그 4가지만 잘 알면 되잖아요. 이렇게 경기가 많이 안 좋을 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80%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적응이 되고 또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내줄 때는 아 괜찮구나 라는 그런 안도감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저도 지금 처음에는 에이 뭐 복잡한데 운전을 해 그건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운전을 잘 못해서 했던 말이고요. 지금은 뭐 서울 강남도 가고 뭐 부산도 내려가고요. 운전 아주 잘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거에서만 생각이 머물 수가 있는데 좀 두렵더라도 어떤 익숙하지 않은 걸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또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세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유튜브 생활을 합니다. 100만 원을 거치해 두고요. 매달 초에 20만 원어치 사고 있습니다. 그거는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해서 최소한 10배의 수익, 운이 좋으면 한 100배 이상까지도 가고 싶은 그런 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투자요. 1년 농사를 짓듯이 한 1,000만 원 정도로 TQ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을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하고 또 나중에 그것이 50%에서 100% 정도 됐을 때 이제 팔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두 달 내에 단기 투자를 하려고 쏙솔로 모함 매수법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수익이 아주 잘 나고 있는데요. 2024년 7월부터 지금까지 수익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라오어 선생님의 교과서에는 40분할을 하고 또 그것이 혹시 40분할이 다 되어도 수익이 나지 않을 때는 손절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30분할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럴 때 쏙쓸이 아주 장이 좋을 때는요 수익이 아주 빵빵 나주었는데요 지금 이게 수익이 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단기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장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또 수익이 나는 거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언어, 어휘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또 읽어드려 볼게요. 부모의 수준 높은 어휘력은 작은 아이도 크게 키우지만 부모의 수준 낮은 어휘력은 큰 아이도 작게 만듭니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날 또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친구가 생일날 나만 초대를 안 했어.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외로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요, 이 부모는 이렇게 말을 해주었대요. 외로움이란 혼자 있지 못하는 걸 말한단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혼자 있지 않고 주변 상황에 쉽게 휩쓸리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오히려 더 외로워져.
친구들의 숫자나 생일날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매일 너의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야. 그럼 그 안에서 너만의 빛이 나는데 그때 그 빛을 알아보고 마음에 맞는 친구가 다가올 거야. 친구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도 없어. 너는 다만 너의 하루를 보내면 되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와, 정말 너무 멋있고 나는 아이들이 혹시나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말을 해줬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가족끼리든 지인들끼리든 어찌 보면 이런 말이 오글거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만 그렇지 이런 말을 계속 쓰다 보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말하는 사람도 너무 귀해 보이고 이 말을 듣고 자라는 그런 아이, 주변 지인들도 참 귀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돈 얘기를 많이 하지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 자신에게도 좋은 말을 해주시고 내 주변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언어, 좋은 어휘를 쓰셔서 서로 귀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